둘, 셋. 취업 때문에 힘들다는 청춘들의 고민. 하지만 한쪽 얘기만 듣지 마라. 요즘 청년들에게 할 말 많다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신데요. 요즘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통계로 발표되는 실업률이 사실 납득이 안 갈 때가 좀 많습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사람 채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퇴사해버리니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퇴사를 할까 안 할까 계속 노심초사하고 계속 눈치를 보죠. 10명을 보면 3년 안에 7, 8명은 나가버려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 이제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우월한 위치가 됐을 때 메뚜기처럼 튀어나가는 거는 저는 이제 뭐 하나도 잡지 않습니다. 한 회사의 평범한 오후 일상. 여느 때와 똑같은 풍경이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연료 좀 더 넣을게요. 네. 지금 한 5분만 될 것 같아요. 5분만. 여기가 저희 회사 시뮬레이터들 시연하는 장소예요. (89만) 취준생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취업이란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 여기 당당히 승리를 거머쥔 최정예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여지는 화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VR 환경을 이제 부가 기능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보여주게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1살에 회사를 다닌다라는 것부터 제일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도 해야 되고 적응도 아직 안 되는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학교까지 가니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2개, 3배로 많아지니까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당연히 처음에 이제 각오하고 있었죠. 당연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막상 딱 해봤을 때 확실히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실제로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회사를 만약에 칼퇴를 하고 바로 집에 간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공부할 것들이 이제 2배로 많아진 거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회사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하자마자 저희 회사 정규 직원이에요. 정규 직원인데 학력은 고졸이었고 대학교에 1년 정도 다니다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직원인데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일을 수행하면서 공부하는 직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굳이 내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요. 잘하냐 못하냐는 그 사람이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뭐 어떤 재능이나 뭐 이거는 아니 뭐 능력이나 뭐 이건 떠나서 그래서 지금 몇 오신 친구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그 하고자 하고 하는 것들은 있는 것 같고 애기죠, 애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단은 성실함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입사하면은 다른 모든 대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정규 직원으로서 연구 개발 업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이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감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학업에서 실제로 배우고 있는 거를 바로바로 일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공부 효율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CT 융합과의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종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사람이 좀 없는 것 같네요.
직장을 잡을 때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5분 거리에 살아가지고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직장을. 네.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까요? 네. 여기가 저희 회사가 있는 건물인데요. 어때요? 높죠?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는 여기 이 건물에서 9층에 있습니다.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이제 맞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해서 그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된 통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프로젝트를 한 개를 하고 있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제가 일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출근해서 퇴근까지 계속 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정말 지겹겠죠? 그때 몰라서 널 아프게 했나봐. 이젠 알지만 너무 늦은 건가 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종윤 씨 같은 경우에 5년 차 되는 개발자만큼 지금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후배로서는 좀 이렇게 사글사글하고 이런 건 없어요. 좀 로봇 같은 친구예요. 조금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일 잘하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좋은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같은 성격이지만 회의할 때만큼은 열정 충만. 개발 자체를 워낙 이제 좋아하는 게임처럼 놀이처럼 생각하는 친구라서 이런 개발적인 실력이 다른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 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기업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쪽은 고려 대상조차 안 됐고요.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실무를 좀 더 빨리 겪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최종 목표 이제 사업을 하고 그거에 대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좀 더 빨리 그러한 이 직종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직은 22살. 종윤 씨가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사장님께 물어봐야겠습니다. 그 아는 교수님께서 그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우리가 시장에 있는 어떤 개발자를 뽑으려고 애쓰지 말고 아예 그냥 풋풋한 새내기를 키워보자, 제대로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학생을 어떤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건강해야 잘하는 법.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탁구장이 큰 인기라는데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 회사의 가장 큰 매력이랍니다. 고졸이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이 친구가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뭐 도움을 많이 준다면 회사에서도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나오는 이제 월급도 있는 거고요. 제 또래 애들이 알바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 거죠. 3배 정도 되겠네요. 상여금 같은 경우는 연말에 실적 따라서 지급되고요. 기분 좋았죠. 제가 받는 거 이외의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분 좋죠. 대부분 적금 넣고요. 오늘 만기됐어요. 대충 1,500 정도.
또래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있을 시간. 학생이자 직장인으로 사는 삶에 종종 걱정 어린 시선도 느껴진다는데요. 종윤 씨는 지금의 선택에 후회가 없답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 긴 하루를 마치고 비로소 22살 종윤이로 돌아오는 시간. 직장인이자 학생인 종윤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서 지금 바로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남보다 2배 더 바쁜 청춘의 삶. 매주 2번씩 등교하면서 전공 지식도 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종윤 씨. 도착하자마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졸업과제가 남았죠. 저희 졸업하기 위해서 졸업과제를 해야 돼서 졸업과제에 대한 것 때문에 요즘 이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종윤 씨가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비결. 바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되는 학과를 선택한 덕분인데요. 1학년 때는 학업에 열중하고 2학년부터 출근과 학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4년 과정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할 수 있답니다. 일단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 6학기제에 단축된 대학 학위 과정과 조기 취업을 통해 실무 경력을 갖춘 경력자로서 대한민국 청년의 빠른 사회 진출과 진로 결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1학년 동안은 청년 희망 사다리 장학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을 통해서 1학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2학년 때부터는 근무하게 되는 기업으로부터 매 학기 등록금의 최소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제도. 덕분에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 꿈을 위해 한 발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실 배우기만 하면 이걸 실무로 녹여내는 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1학년 때 이제 배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바로 실무로 들어가서 선임분과 함께 이 기술을 녹아낸다라는 건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4년제지만 1년 조금 빡세게 해가지고 조기 졸업이 가능한 것도 어느 정도 큰 메리트인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마다 다르지만 이제 다니는 회사에 따라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할 수 있게끔 병특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본다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력도 시험해주고 많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예전보다는.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들도 너무 많아졌고, 또 그 스펙을 맞추기에는 친구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 스펙들도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스펙이 좋다고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무언가를 좀 쌓아놔야 미래에 내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얼레벌레 있으면 나중에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좁던 취업문이 좀 더 좁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좀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취업이 3년 전, 5년 전보다도 너무나도 더 힘들어하고. 늦은 밤이 돼서야 도착한 곳, 학교 근처에 자리 잡은 지섭 씨의 자취방입니다. 왔다. 이 봉투는 다 풀고 나 그냥 다 넣을게.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변지섭입니다. 같이 21학번 재학 중인 스마트 팩토리 공학과 변지인입니다. 네, 동반 입학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일하다 와서 같은 연도에 같이 입학하게 됐어요. 치열한 취업 전쟁 시대에 탈출구로 찾은 마이스터고에서 운 좋게도 취업에 성공한 지섭 씨.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답니다. 돈은 벌지만 되게 이제 오빠가 그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처음에 힘들다는 말 듣고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셨어요. 이런 학과가 있다, 한번 알아봐라. 애들 진로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학업과 학사학위도 수여받으면서 취업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기회고,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을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괜찮은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애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지섭 씨 역시 입학과 동시에 취업 확정. 그가 진학한 학과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입니다. 3주 동안 계절학기라고 하는데 이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지금 계절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학년 과정을 3년으로 줄이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특강으로 우리 대한파소닉에 임병철 상무님께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저는 회사에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일부 파트를 맡아서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막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수업. 마치 기업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전화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 반드시 소속 성명 이름을 밝히셔야 돼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감사합니다. 대학교에서 주문진 변지인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절학기엔 어린 학생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입원의 강연도 포함됩니다. 주시고.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네, 두 분한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면접 볼 때도 상무님이 오셔서 안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제로도 회사에서 전화 받거나 명함을 주고받을 때나 악수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저희 대학에 입학할 때, 지원할 때부터 원서에 학과 이름도 써야 되고 기업명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취업이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와서 그 선발 과정에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기업 인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과에 입학하는 것이 기업에 취업하는 거와 같은 절차로 그래서 두 가지 단계를 동시에 거쳐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네, 우선 저희는 이제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영어나 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선 당분간은 실무적인 교육을 좀 통해서 하고 해외 엔지니어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좀 하면 잘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에 대한 불안함보다 기업에 대한 불안함이겠죠.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도 알아볼 수가 없고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시를 준비하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지인 씨의 아버지. 그 노력 덕분일까요? 현재 지인 씨는 자동차 관련 학과 입학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상태입니다. 학교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교와 기업을 같이 봤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순천향대 같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학교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괜찮은 기업들을 찾게 되었고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천향대. 그래서 순천향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량이 많아도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것 같던데요. 공부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취업이 확정되고 나니까 그 취업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공부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도 저런 면이 그렇게 아빠랑 놀라죠. 그런 거 보면서. 왜 애들을 좋은 대학을 먼저 가야 나중에 좋은 데를 취업을 하는데 그 마이스터고를 그렇게 보내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들이 취업을 이제 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런 대학도 있느냐고. 그러면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전국에 8개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교육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등록금도 안 들어가고 장학금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부러워하죠. 전국 8개 대학, 28개의 학과에서 운영 중인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1,000곳이 넘는 지역에 우수 중소 중견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변 어르신분들은 요즘같이 취업난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같이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견해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 반응은 어떻게 그거를 같이 할 수가 있느냐라고 엄청 의문을 가지면서 조금 안쓰럽게 보는 시선도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좀 힘들기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 더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또 회사 생활이랑 학교 생활이랑 병행하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취준생들의 대기업 예찬론, 중소기업의 입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어떤 구도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중소, 중견기업에서 스펙을 세서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인재 관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구나 해가지고 뽑았는데 막상 와서 그 일을 하려면 못해요. 단지 스펙으로 올리는 거예요. 진짜 그 스펙 문화예요,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해왔던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가 볼 땐 시간이 좀 지나야지 그게 좀 나아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게 어떤 반드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대기업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시장에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키워보자. 청년들은 대기업을 원하고 중소기업은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 이 불협화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과연 성공으로 가는 길이 과연 그것밖에 없을까요?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이.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벤처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은 없어요. 내가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임직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올해 나이 28. 대학을 다니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영빈 씨. 대학에서 외식 관광산업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이미 4년제를 졸업했지만 올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재입학했습니다. 영빈 씨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학교가 2번째 학교거든요. 옛날에 다녔던 학교가 화학과였는데 원래 목표는 연구실의 연구원이 되고 싶은 게 좀 꿈이었는데 졸업을 하고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과에 들어왔습니다. 화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에 열을 올렸다는 영빈 씨. 하지만 그를 받아주는 연구소는 없었는데요. 2년을 버틴 끝에 결국 취업이 확정되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이 내년부터 영빈 씨가 일할 직장. 아직 1학년이지만 출근할 기업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 중이랍니다. 첫인상은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않았죠. 그냥 학생이구나 아직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 몇 개 질문을 하다 보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조금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진실함, 간절함 여러 가지가 다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라면 조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같이 일을 할 때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채용하게 됐습니다. 정신없던 시간이 지나가고 영빈 씨에게 찾아온 쉬는 시간. 그런데 대표님이 등장했습니다. 아직은 알바생이지만 정직원이 되기 위해 실무를 배우고 있는데요. 전국 가맹점 수만 해도 258곳, 해외 지사까지 있는 규모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님이 내주신 과제인데 손님들이 어떤 빵을 많이 드시고 어떤 빵을 남기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추억이지만 그때는 너무 좀 힘든 시기였지 않았나.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엄청 많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해짐에 인해서 그 영빈 씨의 또 숨은 진주를 발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해야죠. 네. 28살에 대학교를 들어왔지. 남들보다 축지법 써야 됩니다. 1년에 2년처럼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취업에 성공한 영빈 씨.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미래를 걸었다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에 첫 발을 내디딘 학생들. 꿈을 찾기 위한 선택이지만 고민도 많았답니다.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학과가 처음이고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 다니고 저의 성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주변의 반응도 긍정적인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1기이기 때문에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장 꾸업을 봤던 것 같은데 월급 중에 학비 제가 내고 나머지는 36개월치 적금 들었어요. 저도 원래 쓰다가 이제 적금 시작해서 달에 한 80만 원씩. 뭐 생각해야 되는 거 그때 제 상황에 왔어 또 돈이 또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3년 떼우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학교도 다니고 일도 다닌다는 건 둘 다 적응을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열심히 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노력 같은 거는 많이 생각 안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한쪽으로만 바라보시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죠. 하는 거 계속 지켜봐 달라고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에서 그런 초급 숙련자들을 고급 숙련자로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업체에 주어진 사회적인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본인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잘 들어와서 이 회사에 잘 들어와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전쟁 같은 취업난 속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한 청춘들. 아직은 미완성 단계.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도 있지만 이들에겐 분명한 꿈이 있는데요.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딛는 청춘들의 직업 탐구 생활. 이 제도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은 아까 말했던 그 인식에 대해서도 변화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이제 표본이 되는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유지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제 이름 임성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 유지 관리 업계에서 좀 길게 좀 탄탄하게 가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막 엄청난 속도로 막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거는 못 느끼거든요. 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한 단계씩 밟아간다. 아직은 피지 않았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지식도 쌓고 실무도 경험해보고 하면서 꽃을 피워서 저의 전성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졸업해도 껌껌한 터널이었다면 지금은 저기 멀리 터널의 끝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면은 그 어두운 터널을 이제 통과하지 않을까. 모든 이들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한 가지. 청춘은 강하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각자의 자리에서 원하는 인생을 얻어낼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청춘을 빛나게 합니다.